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전세 사기가 공론화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세입자분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뭐 2만 명이 넘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많은 인원이에요.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좀 안타까운 네. 소식도 좀 그분들한테는 들었습니다. 사실 네. 전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네. 대출까지 껴있고. 희망을 아예 뺏어버린 거예요. 진짜. 맞아요. 네. 네. 자, 일단은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전세 사기들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알던 전세 사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전세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빌라가 경매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 싸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불과 몇백만 원에 네. 네. 낙찰을 받아서 이걸로 또 다시 임대를 놔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빌라인데 네. 얘가 뭐 이런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선수인으로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얘가 낙찰이 10분의 1이나 훨씬 더 작게 낙찰이 돼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500만 원에 빌라에 내가 소유주가 된 거죠. 물론 허그에 갚아야 되는 거 있긴 하지만 네. 근데 당장 허그는 뭐 아무것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다시 세입자한테 500만 원에 월세 50, 뭐 1000만 원에 월세 50 받는 거야.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걸 하는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돈을 버는 그리고 거네요. 또 돈이 생기죠. 네. 그럼 또 다른 빌라를 또 낙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액을 가지고 계속 돌리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다 지금 빌라 경매 낙찰로 고수익 노리는 새로운 빌라왕이 지금 출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 여기에 또 세입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 관련한 아주 좋은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시아 경제에서 우리 권현지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기사를 내주신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은 전세 사기 빌라만 수백 채 쇼핑한 법인들 월세 보증금 받아 낙찰. 법인이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왜냐면 이제 여러 채를 하니까 해야 되니까 아예 이제 법인으로 그거를 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셨구나. 예, 아예. 맞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년 말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로 법원 경매에 빌라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예, 근데 이 법인들은 낙찰을 받았는데 법인들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낙찰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는데 소홀한 틈을 타서 수십 채를 낙찰을 받아서 이걸 임대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낙찰받은 피해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거죠. 근데 세입자는 그걸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세입자한테 월세 뭐 보증금 500에 월세 뭐 50, 보증금 1000에 뭐 월세 70 이렇게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 보증금을 또 다른 주택을 또 낙찰받아요. 예, 그래서 뭐예요? 과거 전세 사기의 발단이 된 전형적인 무자본 갭 투자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전에도 이 빌라 왕이라고 해서 혼자서 막 수십 채, 수백 채를 했잖아요. 유명했죠. 예. 근데 이게 무자본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이 계속 돌려치기만 하다 보니까 막상 내가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될 때 돈을 못 돌려주잖아. 출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이걸 한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게 전세 사기까지 문제가 됐는데 지금 또다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허그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은 이런 네.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은데 자, 요게 일단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2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지금 새로운 형태의 지금 빌라왕, 빌라 법인들 때문에 지금 전세 사기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지금 진입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자, 정부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재경매에 나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왜냐면 자, 봐요. 자, 나는 돈이 없이, 그러니까 원래, 자, 2억이에요. 근데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이야? 그러면 나는 이 1억 8천을 원래는 허그한테 줘야 돼. 근데 지금 당장 낙찰을 얼마에 받을 수 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이 소액으로 내가 낙찰을 받고 이거를 또 월세를 놓으니까 보증금도 다 회수가 되고 내가 돈 한 푼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허그에서 이제 보증금 내놔라.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잖아. 그럼 뭐예요? 또다시 재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뭐예요? 새 임차인은 뭘 또 날려요? 보증금을 날리거나 살던 집에서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상황 파악은커녕 문제의식조차 없이 오히려 빌라왕 양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소재 빌라 중에 낙찰가율, 즉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가가 30% 이내의 물건을 전수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떤 법인은 빌라만 49채를 낙찰받았어요. L 법인은 31채, 30채, 17채, 12채, 9채. 야, 이렇게 많았어요? 예, 이렇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소액만 가지고 그치, 돈이 안 500만 원, 되니까. 500만 원, 네. 500만 원, 1000만 원 있으시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했어. 그럼 보증금으로 또 회수를 해. 그럼 또 다른 빌라에 또 낙찰 받아. 또 돌려막기가 아니라 무자본으로 자본 없이 계속 이거를 채수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던 이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된 게 다 무자본으로 자본도 없이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결국 세입자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세입자만 네. 피해를 보는 맞아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또 뭐 하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 허그와 같은 주택 보증 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 그쵸? 보증보험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 요거를 가입한 임차인,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거예요. 일단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제 세입자한테 요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한테 일단 보증금은 돌려줘요. 네. 자, 그러면 허그에서도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경매에 넘겨서 전세를 회수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격이 시세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분 유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 아니, 이렇게 허그에 돌려줘야 될 돈이 꽤 있는 거,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네. 이걸 알고 어떻게 감정가랑 비슷하게, 거의 이제 감정가의 10% 이내로 헐값에 이게 매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감정가가 2억 7,200만 원이었는데, 낙찰이 얼마였냐? 1,124만 원. 그 다음에 감정가가 2억 3,300이었는데, 이거 낙찰 얼마 받았어요? 483만 원. 그러니까 완전 그냥 헐값에 이렇게 빌라를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주택은 원래 이렇게 해서 경매에 넘어간 거는 자, 낙찰 대금과 별도로 허그가 피해자에게 지원한 보증금을 허그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허그가 보증금 회수에 미온적이라는 거죠. 급하게 안 들어와. 지금 없어.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고 수십 채를 사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낙찰받은 입장에서는 나 배째라 돈 없다. 그럼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참. 그러니까 아니 이건 지금 어이없어서 웃으신 거죠? 맞아요. 어이없어서.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 사기 방법하고 너무 고차원으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년부터 24년 9월까지 경매 신청한 물건이 8,929건이에요. 자, 이 중에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물건이 몇 프로냐? 대략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4%는 뭐예요?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보증금을. 예. 근데 이 규모가 얼마냐? 얘가 1조 9천은 거의 2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금액적으로는 37%만 지금 회수된 거예요. 네. 네, 나머지 지금 63%는 금액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통화에서 허그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빨리 돈 내놔라 보증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보증금 상환에 기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없어요?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명확하게 갚으라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걸 아니까 뭐예요? 소위꾼들이 이거를 하는 거야. 진짜 허술한 점을 잘 찾아서 그렇죠. 공략했다는 네. 표현이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략했네요. 이게 참 어떻게든 또 이렇게 빈틈을 찾아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머리들도 있거든요. 좋아. 머리 네, 좋죠. 진짜 좋네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십 채를 사는데 돈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재미 본 사람들은 막 수십 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여기도 써 있죠. 경매 내놓은 빌라를 500만 원 주고 낙찰을 받아서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야. 그러면 뭐예요?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 달에 매달 따박따박 3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와.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 낙찰가 수준의 임대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게 전세 사기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게 뭐냐? 바로 이 무자본 갭 투자잖아요. 그쵸. 돈이 없는 사람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사람이 무자본으로 그냥 갭 투자해가지고 전세를 왕창 늘렸다가 이게 잘못되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거의 이게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재임대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다. 여기 보시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들은 매수한 빌라를 다시 월세로 내놔서 다달이 돈을 벌거나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또 얻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 무자본 갭 투자로 빌라 수백 채씩 사들인 것이 전세 사기에 발단이 됐는데 지금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경매로 나왔는데 경매에서 또다시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이거 네.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솔깃하거든요. 아, 이거 돈벌이가 되니까. 뭐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왜냐면 이게 아직 법적인 규제가 정확하게 없잖아요. 맞아요. 데드라인도 없고 그렇지. 계약도 없고 그러면 네. 그게 생기기 전에 이거 듣고 좋은 아이디어다 이럴 수도 있겠어. 아, 맞습니다. 예, 아니, 충분히. 저는 안 할게요.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저도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돈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눈 한번 싹 감고 그냥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근데 허그가 이제 보증금 회수에 막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또 누구예요? 세입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이거를 어찌됐건 피해야 되잖아. 네. 이런데 내가 빌라에 내가 전세나 월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는요, 앞선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라는 걸 설정을 해둡니다. 임차권 등기. 그래서 피해 주택 낙찰자가 허그의 보증금을 전액 상환해야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세입자가 사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생겼을 때 현재 사는 임차인은 뭐다? 방을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 허구에서 갚어 했는데 못 갚았어요. 낙찰 받은 사람이 왜냐면 돈이 없이 한 거니까. 그럼 뭐예요? 그 집이 또 경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경매 진행돼서 또 다른 누군가 낙찰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현재 사는 나 임차인은 쫓겨나는 거예요. 또다시 날벼락 맞는 거야. 아. 네. 자, 그래서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네. 이거는 등기니까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낙찰자가 경락 물건을 제3자에게 팔거나 다시 경매를 하려고 하면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점들을 또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전세 사기를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타까운 거는 네. 이 세입자,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받은 것도 속상한데 이제 네. 법적 조력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죠. 또 사전에 확인 못한 당신들 잘못 아니냐라는 식의 좀 2차 피해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사실 이 정도로 맘먹고 하면 저도 당할 것 같거든요. 당하죠. 당할 당할 수 것 있죠.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건 탓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가장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조심해야 될 네. 팁들 이런 네. 것들 좀 체크해 볼게요. 아, 네. 일단 계약 전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얼마나 큰지를 꼭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리치고와 같은 이제 부동산 앱을 통해서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채무 상태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으면 거기에 대출이 있거나 뭔가 전세권 설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출이 많거나 전세권 설정이 있다. 뭔가 권리상으로 앞에 있는 게 있다? 이거는 나중에 내가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요거는 저는 조금 제도적인 허점이 좀 보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뭐냐면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주인인데 내가 세금을 체납을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세금까지 체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집에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피해라 이거구나. 피해야죠. 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 후에 조회가 가능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오늘 너무 헛웃음을 많이 하는 게 이미 네. 계약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지?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면 일단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이라도 넣어야 되는, 그러면 계약금 넣어서 했어. 계약했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니, 세금처럼, 아니, 그럼 이거 계약금 날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있긴 하네요. 만약에 계약을 안 했는데 누구나 또 그 사람의 세무를 확인하는 것도 개인정보가 그럴 수 문제가 있죠. 되잖아요. 네. 아, 이거는 또. 근데 어떤 그럴 조치가 수 필요할 것 있는데, 같긴 그럴 수 하네요.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뭔가 제도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건 네. 좀 있긴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시면 꼭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서 꼭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는 지금 뭐죠? 새로운 빌라왕. 경매를 네. 통한 빌라 그렇죠. 사기, 전세 네. 사기.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세로는 사기 못 치고 그냥 월세로 사기 치는 거예요. 아니, 사기는 아니지만 월세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아마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 정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거를 전세로 놓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아마 대부분 월세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월세 보증금 얼마에 하는데 사실 우리 소시민들한테는 특히나 이제 빌라 사신 2030 세대 이런 분들한테는 500만 원, 100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자칫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뭘 해야 되느냐?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에는 절대 월세라도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네. 네, 오늘 전세 사기, 이거 또 새롭게 나온 빌라왕 버전인데, 네. 이것도 정말 전 좀 놀랬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형태, 지금 빌라 사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이게 이제 금액적으로도 뭐 엄청난 돈인데, 이걸 또, 이게 경매로 나온 걸 가지고 이 빈틈을 활용해서 소액으로 빌라 경매를 낙찰받고, 이걸 임대하고, 또 받은 임대 보증금으로 또 다른 경매를 또 낙찰받고, 이걸 가지고 수십 채 이제 빌라 경매가 낙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세입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맞아요. 월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고 쫓겨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 있는 주택에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꼭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정도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꼭 뭐예요? 이 월세 구하시는 이 세입자 분들에게 확인을 좀 시켜주시고 네. 경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끝나는 마당에 제가 네. 좀 공인중개사분들이 가담한 전세 사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많죠. 왜냐면 그래서 돈 보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네. 사실은 어떻게 알아? 공인중개사분 누굴 믿고 좀 계약을 해야 되나? 이게 좀 그렇죠. 답답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참 근데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은 야생이라고 보면 돼. 야생. 야생 정글이라고 정글. 어? 동물의 왕국. 슬프다. 네. 슬프죠. 누굴 믿고 사나? 그래서 네. 이제 슬프니까 가끔 술도 푸는데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내가 돈을 벌고 뭔가 이런 걸 위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친다. 예. 그리고 이제 한쪽 눈 감고 이건 내 탓 아니다 몰랐다. 이런 경우가 너무 종종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래 진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저는 학교에서 공부시켜야 된다고 봐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아니 우리가 영어 수학은 몰라도 그래 맞아.
아니 괜찮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잘못하면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인생이 날아가요. 특히나 2030 이 어린 나이에 막 몇천만 원, 1억 대출까지 껴서 내가 전세했는데 한 방에 날아간다? 이거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오히려 학교에서 좀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목에 좀 넣어가지고 이 부동산 이 수업을 좀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양 과목이라도 그러니까 교양 과목. 특히 뭐 고등학교는 그렇다 할지라도 대학교나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서 필수 전문 교양 과목으로 넣어서 꼭 좀 이런 거 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세 사기는 사실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적어도 요 정도는 알아야 사기를 좀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꼭 기억하시고요. 사기 피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